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차가운 중환자실 앞에서 55세 박수진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그 고개가 오늘은 바닥까지 닿을 것처럼 깊숙이 숙여져 있었어요. 손에는 시어머니가 몰래 써온 일기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30년을 제가 오해하고 살았네요. 병원 복도에 흐르는 눈물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안에서는 78세 한복순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 57세 박영수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항상 내 얘기만 하셨어. 며느리 걱정만 하시면서. 하지만 수진 씨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시어머니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30년간의 일기 때문이었거든요. 거기에는 며느리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걱정, 그리고 서툴렀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30년간 오해 속에서 살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까요?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여전히 붉게 켜져 있는 가운데 수진 씨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3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박수진 씨는 평상시처럼 시어머니와 냉랭한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고마워라. 서울 강북구의 30평 아파트. 결혼과 함께 시작된 3세대 동거는 벌써 30년째였어요. 수진 씨는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다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고 두 딸 민지와 예리는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였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민지가 온다며? 네, 어머니. 점심때 올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 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 복순 어머니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진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고마워, 챙겨줘서. 복순 어머니는 올해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는데 수진 씨는 당뇨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복순 어머니가 괜찮다고만 하셨거든요. 엄마, 할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며칠 전 둘째 딸 예린이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사실 수진 씨도 느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셨다는 것을.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수진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30년간 쌓인 서운함과 오해들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결혼 초기 수진 씨는 정말 열심히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복순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판으로 들렸고 차츰 마음의 벽이 생겨났습니다. 어머니, 점심 준비됐어요. 그래, 고생했어. 식탁에 앉아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서로 배려하는 듯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복순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가 발견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급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수진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손이 얼마나 거칠고 야위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병원 대기실에서 남편과 딸들을 기다리는 동안 수진 씨의 머릿속에는 1994년 봄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25살의 수진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복순 어머니는 48세로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예쁘게 생겼네요. 영수야,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복순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수진 씨를 맞아주셨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권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셨거든요. 전공이 국문학이라고? 똑똑하겠네요. 우리 영수보다 훨씬 머리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때만 해도 수진 씨는 복순 어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복순 어머니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패백 예절부터 시작해서 가정 살림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고생이 많을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잘 부탁드릴게요. 1994년 10월 15일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날 두 사람은 정식으로 고부가 되었습니다. 신혼 초기 1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복순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는 수진 씨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셨고 수진 씨도 퇴근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제가 담당한 책이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랐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요. 영수야, 내 와이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 복순 어머니는 수진 씨의 일을 자랑스러워했고 수진 씨도 그런 시어머니가 고마웠어요. 1996년 첫 딸 민지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 어머니는 산후조리부터 육아까지 정성껏 도와주셨어요. 수진아, 넌 빨리 회사 복직해. 민지는 내가 볼 테니까 걱정 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무슨 보답이야? 우리가 가족인데. 그때 복순 어머니의 미소는 정말 따뜻했어요. 수진 씨는 진심으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998년 둘째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순 어머니는 두 손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는데도 불평 한 번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정말 따랐고 복순 어머니도 손녀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주말이면 네 사람이 함께 공원에 나가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세요. 고생이 아니야.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그 시절만 해도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복순 어머니와 수진 씨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고 진짜 모녀 같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 아름다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걸까요? 병원 복도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던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명히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2002년 민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그 해부터 수진 씨와 복순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민지 학원 보내는 거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어느 날 저녁 복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 수진 씨는 민지를 피아노 학원과 영어 학원에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다들 이 정도는 해요.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복순 어머니의 관점과 수진 씨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50년대생인 복순 어머니는 자연스러운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70년대생인 수진 씨는 경쟁력 있는 교육을 우선시했어요. 어머니는 옛날 생각만 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때 수진 씨가 무심코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복순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래, 내가 옛날 사람이지. 뭘 알겠어. 그날부터 복순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하지 않으시고 수진 씨의 결정에 대해 네가 알아서 해라고만 하셨습니다. 2005년 더 큰 갈등이 생겼어요. 수진 씨가 직장 복귀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누가 돌봐?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복순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 두 아이를 온종일 돌보기엔 너무 힘들어. 그때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도와주기 싫다는 거구나. 그럼 아이들 돌봐주는 분을 따로 구하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도와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수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복순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2008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린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춘기가 시작됐는데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해? 어느 날 예린이가 물었을 때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차가워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경직되어 있었어요. 복순 어머니도 며느리의 마음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건가? 며느리가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2010년 복순 어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자세한 상황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뇨 기운이 좀 있다고만 하시며 혼자서 병원에 다니시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복순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그것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15년 두 딸이 모두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서먹해졌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민지가 몇 번 말했지만 수진 씨는 할머니는 원래 그러셨어라고만 답했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복순 어머니는 더욱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시고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셨어요. 수진 씨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응, 고마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순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서야 수진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를. 중환자실에서 응급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수진 씨는
복순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려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수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 곳곳에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심지어 최근에 찍은 사진까지. 어머니가 언제 이런 사진들을. 침대 옆 서랍을 열었을 때 수진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30년간 써온 일기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최근 일기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을 때 그녀의 심장은 멎을 뻔했어요. 2024년 9월 1일. 수진이가 또 차가운 인사만 하고 갔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정말 짐이 된 걸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다.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2024년 8월 15일. 민지와 예린이가 놀러 왔는데 수진이는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준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래도 손녀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줘서 다행이다. 2024년 7월 20일. 수진이가 혈압약 챙겨줬다. 고마운데 왜 이렇게 의무적으로 느껴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귀찮아하는 건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수진 씨의 가슴은 더 아팠어요. 일기 곳곳에는 며느리에 대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2010년경의 일기를 발견했어요. 2010년 3월 10일. 당뇨 진단을 받았다. 수진이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다. 당뇨 기운이 있다고만 하자. 괜히 걱정 끼치기 싫다. 관리 잘하면 괜찮을 거야. 2008년 5월 3일. 예린이가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한다. 내가 수진이에게 더 잘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괜히 나서면 더 싫어할까봐 무서워. 2005년 9월 15일. 수진이가 직장을 다시 다니고 싶어 한다. 나는 힘들다고 했는데 이기적인 건가? 며느리의 꿈을 내가 가로막는 건 아닐까? 수진 씨는 일기를 읽으면서 목이 메어왔어요. 30년간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2020년부터의 일기였습니다. 2020년 4월 1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 수진이와 더 많이 마주치는데 오히려 더 어색하다. 뭔가 말을 걸고 싶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보냈다. 수진이는 아이들과 외식하러 갔고 나도 따라가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냥 있었다. 외롭다. 2023년 6월 10일. 민지가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한다. 웨딩드레스 고르러 갈 때 수진이만 따라갔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끼면 방해될까봐. 일기를 읽을수록 수진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무관심하거나 간섭하려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배려하다가 거리를 둔 거였어요. 가장 최근 일기는 어제 날짜였습니다. 2024년 9월 8일. 요즘 어지럼증이 심해졌다. 혈당도 자꾸 올라가고.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말하지 말아야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수진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어제까지도 자신을 걱정하고 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빨리 와.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수진 씨는 일기장을 들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복순 어머니와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의 눈에는 30년 만에 진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수진아, 나도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30년간 쌓인 오해의 벽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화해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복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지와 예린이 그리고 사위와 예비 사위까지 평소 같았으면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식구들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놀랐어요. 앞으로는 아프시면 꼭 말씀하셔야 해요. 민지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복순 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아가 많이 걱정했구나. 네, 어머니.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병실에는 수진 씨와 복순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영수 씨는 잠깐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이거 읽어봤어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냈을 때 복순 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이고, 그걸 왜? 부끄러워서 어쩌지.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의 오해가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수진아, 나도 말을 못해서 속으로만 끙끙 앓았어. 복순 어머니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죠. 어머니, 2002년에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정말 상처받으셨죠?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나는 정말 옛날 사람이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수진 씨는 일기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어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민지 걱정을 해주신 거였는데 저는 간섭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복순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민지가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 학원에서 돌아오면 얼굴이 축 늘어져 있고 할머니가 보기엔 불쌍했어. 맞아요, 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씩 오해를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2005년에 제가 직장 복귀하려 했을 때도 그때 나도 참 솔직히 말할 걸 그랬어. 나도 너 일하는 거 찬성이었거든. 수진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왜 그때 힘들다고 한 건 정말이었어. 하지만 너 꿈을 포기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거든. 나도 젊어서 살림만 하다가 아쉬웠던 게 많아서. 복순 어머니의 진심을 듣고 수진 씨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셨는데 저는 도와주기 싫어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수진아, 우리 참 바보 같았네. 서로 사랑하면서도 표현을 못해서. 그때 민지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간병용품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슨 얘기하세요? 둘 다 우시네요. 민지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말 못했어. 너도 알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민지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저와 예린이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엄마와 할머니가 그렇게 어색하게 지내시는지. 할머니는 항상 엄마 자랑만 하세요.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그런데 엄마는 할머니한테 차갑게 대하시잖아요. 수진 씨와 복순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어머니가 제 자랑을 하셨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셨으면 왜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복순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며느리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다가갈 수는 없잖아. 민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어른들은 왜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세요?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시면 되는데. 그 말에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손녀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민지야, 내 말이 맞아. 어른들이 더 바보였네. 그때 예린이도 들어왔어요. 손에는 복순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언제 이런 말씀을. 엄마,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그런데 요즘엔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신다고. 수진 씨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신호를 놓치고 살았는지를. 어머니, 앞으로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수진아, 나도 더 용기를 낼게. 이제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30년 만에 진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복순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진 씨는 매일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30년간 하지 못했던 진짜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면 제가 직접 음식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다 만들어 드릴게요. 수진아, 그럼 나도 너한테 요리 좀 가르쳐 줄게. 우리 집 비법이 있거든. 예전에는 간섭으로 여겨졌을 말들이 이제는 사랑의 표현으로 들렸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수진 씨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복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이고 30년 전 첫 만남에서 드셨던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지만 복순 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보네. 어머니,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아, 우리 이제 정말 가족답게 지내보자. 30년을 허송세월한 것 같아서 아까워. 네, 어머니. 저도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볼게요. 그때 수진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 같이 뭔가 해봐요. 어머니 경험과 제 아이디어를 합쳐서요. 뭘 말이야?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글쓰기를 좀 할 줄 알고. 우리 함께 요리 블로그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요? 복순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어머니의 손맛과 인생 경험이 들어간 요리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정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복순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면 수진 씨가 사진을 찍고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찌개 비법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글쎄, 정확한 계량은 모르겠고 그냥 손맛으로 하는 건데. 괜찮아요. 그게 더 매력적이에요. 할머니의 손맛이잖아요. 일주일 만에 어머니와 며느리의 행복한 부엌이라는 블로그가 탄생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30년 만에 화해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첫 번째 요리였어요. 솔직한 마음을 담아 과거 이야기와 현재의 변화를 진솔하게 들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진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하고 서운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저희 집도 똑같아요. 시어머니와 30년째 어색해요.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나네요. 저도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 볼게요. 이런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화해한 고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우리 같은 바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방송 제작진이 집에 왔을 때 복순 어머니와 수진 씨는 정말 자연스럽게 함께 요리를 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30년간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시간이에요. 30년을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었는데. 맞아요. 서로 사랑하고 있었으면서 표현을 못해서 정말 바보 같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들,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두 사람은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화해가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1년 후 복순 어머니와 수진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요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만들어요? 우리 손녀들이 좋아하는 잡채 만들까? 엄마도 도와주세요. 민지와 예린이도 할머니와 엄마가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어머니와 며느리의 행복한 부엌 블로그는 구독자 50만 명을 넘어섰고 요리책 출간 제의도 들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책을 내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네. 더 놀라운 것은 전국의 고부 갈등 가정에서 상담 요청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제로 많은 가족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수진 씨, 저희 집도 시어머니와 30년째 어색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먼저 다가가 보세요. 사실 시어머니들도 우리만큼 어색해하고 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복순 어머니가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건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아니야. 네가 내 일기를 보고도 이해해 준 거. 그게 시작이었어. 두 사람은 이제 정말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의 취미도 알게 되고 함께 운동도 하고 때로는 같이 여행도 떠났습니다. 복순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당뇨와 고혈압은 여전하지만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훨씬 건강해진 거예요. 어머니, 혈당 수치 많이 안정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좋아지나 봐. 최근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고부 갈등 해결 특강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와서 진지하게 듣고 변화를 다짐하고 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누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60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사실은 좋은 애인데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다가가 보세요.
그 어머니는 한 달 후 며느리와 함께 특강을 들으러 다시 왔어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복순 어머니와 수진 씨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심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30년을 오해 속에서 살았던 저희도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하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걸음만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오늘,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